추우니까 퇴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백 년 전 겁도 없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금 누구보다 먼저 바꾼다. 앞으로 100년 그렇게 나아간다. 리더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메리츠화재. 특별히 잘 쳐드린 이 거예요. 소박한 견적은 왠지 제가 못 받은 것 같은 걱정이 들 때. 누르세요. 안심벨, 오토벨. 오토벨이 여는 안심 중고차 시대. 오토벨. 올 한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잘한 점은 지구와 더 가까워졌다는 점. 빌딩 숲 사이 지구가 좋아하는 진짜 숲을 만들고 상처 입은 산엔 나무도 심고 아이들에겐 자연과 친해지는 방법도 알려줬죠. 앞으로도 지구와 더 가깝게 지낼게요. 더 빛나는 세상을 향해. Gerard Perregaux. Gerard Perregaux. 수소에너지로 달리는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했고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액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한파 속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설차가 쓰러지고 차량 7대가 추돌하는 등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눈이 그친 뒤에는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일요일엔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집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를 1%포인트라도 내리라며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세청이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유명 래퍼 도끼부터 배우 장근석 씨의 모친도 포함됐는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세금 1,739억 원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반드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다 망한다며 재차 강조했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노조 측이 휘청거리는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국민 10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국정과제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150분간의 회의 내용 먼저 원중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이어 이번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패널 100명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또 최근 화물연대 엄정 대응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윤 대통령은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사안마다 직접 답변하고 부처 장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00분으로 예정된 회의는 50분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금 개혁은 초당적이고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외에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 화답했죠. 국민들은 날로 오르는 물가와 금리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은 어디에 살든 본인을 마약 중독자라 고백한 한 국민은 만연한 마약 노출을 우려하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자체가 저는 걱정스럽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약 중독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단속을 안 해왔다는 이야기라며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망 사건 등 전세 사기와 주택 마련을 걱정하는 청년의 목소리엔 구제의 길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뭐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그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 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물가와 금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엔 송구하다면서 물가 안정 최우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저희 4인 가족이 먹을 거리들 고기나 달걀, 달걀, 과일 같은 거 몇 가지만 집어도 정말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주담대 이율이 지금은 6%를 상회합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해발 고물가지만은 우리 장바구니 물가, 민생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되겠다. 또 윤 대통령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